그러면은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파이썬의 몇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시각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데이터의 시각화가 인간이 이제 무의미한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 자체로만 있으면은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런 무의미한 데이터로부터 이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이런 3차원 그래프가 애니메이션화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것도 이제 어떤 우리 함수, 2차원 함수를 그 2차원 함수가 아니라 이변수 함수를 3차원 공간에 그래프를 그린 거고, 그거를 이렇게 360도 돌려가면서 이놈이 어떤 형태로 생겼구나 라는 거를 인간이 보기 편하게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사용된 그 이변수 함수, 여기 보면은 지금 X축, Y축이 있고 G축이 있잖아요. G축이, 그러니까 함수가, F라는 함수가 어떤 X와 Y라는 거를 인자로 받는 이변수 함수고, 그 함수의 값이 G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숫자로만 주어져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일련의 수식만 보고서 이 함수의 형태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제 몇 명 안 되겠죠.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렇게 시각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아주 소수의 뛰어난 천재들만이 아닌 그냥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그 함수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그 이후의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시각화는. 그래서 제가 이제 2주에 걸쳐서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매트플라리브라는 거고, 이런 거를 그릴 때 이거를 쓴 거예요. 3차원 그래프 그릴 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제 어떤 데이터, 그냥 뭐 주어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도 쓸 수 있지만,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아까 이런 것처럼 어떤 수식으로부터 바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좀 매트플라리브 이게 파이썬에서 시각화하는 라이브러리의 가장 이제 기초적이고 가장 뭐 기능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원래 파이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매트랩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멜랩이라고. 그 이제 지금도 많이 쓰지만은 한번 그냥 보여드려 볼까? 지금도 많이 쓰지만은 어, 이런 멜랩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이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봐도 되는데, 주로 이런 수치 해석을 하는데 많이 쓰이는 그런 언어이고, 어,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거랑 이 개발 환경이 다 통합돼 가지고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용 소프트웨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학교에 있을 때도 이거 아카데믹 라이센스 같은 걸로 학교 자체에서 돈 주고 사서 그 다음에야 이제 학생들이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회사 가서 쓴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비싼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게 역시 돈 주고 사는 게 좋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과 편의성을 갖고 있기는 해요. 이게 온갖 그 분야에서 다 쓸 수 있어요. 뭐 로봇 공학, 뭐 금융, 우주, 통신, 뭐 있냐, 자동차, 신호 처리, 거의 뭐 AI도 당연히 있고.
시뮬레이션도 있고 최적화. 아무튼 다양한 곳에 다 워낙 역사가 오래된 소프트웨어니까요. 거의 못해도 20년은 됐고 30년은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 뭐야 이 매플로리브라는 거는 이 매틀랩, 뭐 한국말로 읽으면 뭐 매트랩이고 약간 이제 원어민처럼 읽으면 멜랩인데, 그 멜랩에 이 그래프 그리는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이 파이썬으로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그래프 그려지는 스타일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멜랩에서 그려지는 그래프 스타일이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다 멜랩 그래프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왜 멈췄어? 이게 슬라이드에 그 그림 파일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게 불안정해져가지고 최대한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슬라이드 쇼 모드를 안 해가면서 할게요. 이렇게 좀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지금 다 파이썬에서 그린 거예요. 파이썬의 이 매플라리브 라이브러리로 그린 건데, 사실 형태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멜랩의 이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파이썬용으로 이제 가져온 거다. 그게 매플라리브다.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잘 몰라요. 왜냐면 안 써봤어요, 제가 제대로. 근데 요즘 이제 뭐 선배나 후배나 아무튼 비슷한 이제 산업공학 전공하고 뭐 데이터 쪽 하는 친구들이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가 약간 통계적인 데이터를 좀 통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아니면 통계적인 뭐 특성을 시각화하는데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떤 그 수치 해석이나 뭐 약간 해석적인 측면의 시각화하는데 많이 쓸 수 있고, 사실 이것도 다 있어요. 이거는 사실 모든 게 다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이것도 이 시본이라는 것도 매플라리브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해요. 근데 얘는 여기에다가 좀 더 이제 첨가물을 붙여가지고 약간 좀 더 팬시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라이브러리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튼 공부해가지고 또 강의 자료 만들어서 그 다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강의 자료가 다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매플러리브 여기 이 부분만 다 해놨고, 이 뒷부분은 아직 이렇게만 해놓고 아직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좀 해볼까요? 이게 코딩을 좀 해가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러닝 캠퍼스의 공지사항 쪽에 그 파이썬 개발 환경 구축하는 가이드 영상도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이거를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아무튼 그 영상대로 하고 나면은 이런 환경까지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내용을. 일단 매플라리브 해부도라는 건데, 일단 한번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파이썬에서 매플라리브를 써서 그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 이 슬라이드에 왼쪽 같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뭐 new 텍스트 파일 같은 거 하나 하고 이거를 좀 save as 해서 여기다가 뭐 example 하고 ipynb 이렇게 하면은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import matplotlib 한 다음에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from matplotlib import 파일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 import matplotlib.pipeline plt. 그래서 이렇게 해서 matplotlib에 이 pyplat이라는 거를 plt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져오고, 그리고 numpy도 가져올게요. numpy라는 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약간 좀 수치 해석 같은데 사용되는 그런 뭐지 클래스나 함수들을 다 이렇게 모아둔 그런 라이브러리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Shift 엔터 누르면은 이게 지금 이 파일을 첫 실행하는 거라 이 파일에 연동될 이 파이썬 커널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 컴퓨터에 파이썬 커널이 되게 여러 개 있어서 여러 개 있는데, 아무튼 이 아나콘다 3에 들어있는 파이썬 이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로 하세요. 그리고 요거 누르면은 이 변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이제 여기에 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는 방식은 이렇게 놓고 하면 이거를 아래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 이런 그래프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가장 기본은 x, 이게 2차원 그래프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이렇게 매끈한 곡선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점들이 여기 점들이 있는 거야. 점이 뭐 여기 점 막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점들을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이 곡선은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점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 파이썬한테 줘야 얘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점을 주는 방식이, 점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일단 리스트가 두 개 있어요. 뭐냐면 이 x축에 관한 데이터와 y축에 관한 데이터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근데 점 하나마다 x축과 y축 값이 하나씩 있으니까 이 두 개 리스트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뭐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도 되고, 또 우리는 numpy에 이런 기능을 써서 만들겠습니다. np.arrange 하고 여기에다가 시작하는 점, 나는 x축 값이 이제 0.0부터 시작하고 싶어. 그리고 0.0부터 내가 여기 뭐 한 12까지 쓸게요. 12.0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0.0부터 12.0까지에 있는 값을 이 리스트에다가 넣을 건데, 그 값들 사이의 간격을 이 세 번째 인자로 넣어주는 거야. 대충 적당 0.01로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1200 사이즈의 어레이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0부터 12를 0.01로 나눠갖고 1200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y축 값도 있어야겠죠. 점을 만들려면 점마다 x축 값 하나, y축 값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y축 값은 지금 이 sin 함수로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때는
mp.sin numpy에 sin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x리스트 위에서 만든 x 이거를 그대로 넣어주면은 y는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값들은 이 x 값들, 예? 이게 이제 x 그 리스트 혹은 뭐 어레이, 여기는 어레이이긴 한데 뭐 비슷한 의미로 쓰겠습니다. 일종의 컨테이너라는 뜻인 거죠.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런 자료예요. 그 컨테이너 안에 이제 x 값들이 0.01부터 쭉 다 들어가 있죠. 12까지 들어가 있겠죠. 11.99까지네. 아무튼 그거를 그 값들을 다 이제 사인 함수에다가 일일이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리스트. 그게 y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x랑 y가 지금 사이즈가 똑같잖아.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plt 이 파이플랍 이거를 요 안에 내장된 플랫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x, y 그 점들의 x축 값과 y축 값들을 인자로 넣어서 Shift 엔터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함수가 생기죠. 근데 제가 좀 당황했는데 여기 그림에는 이게 이쪽으로 조금 시프팅이 돼 있네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사실 이게 sin x가 아니라 sin x 맞나? 헷갈리네. sin x가 아니라 이거 코사인 x네. 제가 코사인 x 그림을 그려놓고 타이틀은 sin x라고 했네요. 여러분들 뭐 다 잘 아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좀 열받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플로팅을 하니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별도 창에 나오게 하려면은 이렇게 퍼센트하고 매플라리브 한 다음에 qt 이렇게 해서 요 셀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요거에다가 우리가 이제 살짝 다 마사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제목을 달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목을 또 다는데 이렇게 하고 따옴표 작은 따옴표 앞에 R이라고 쓰고 하면은 우리가 레이텍 문법이라는 거를 쓸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저 정도 하는 데는 레이텍 문법까지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제목이 달리죠. 그리고 뭐 X축, Y축 이런 것도 써주고 싶으면은 X 레이블 이렇게 해서 X, Y 레이블 Y 그리고 이런 격자 무늬도 난 달고 싶어. 그러면 그리드하고 해주고 요런 범례도 달고 싶어. 그러면 레전드 해주면 되고 근데 이 범례를 달려면은 이 곡선이 어떤 이제 이름을 뭘 표현하는 곡선이냐 요거를 여기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블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실행해 볼게요. 둘, 셋. 그래서 이렇게 뜨고 타이틀 달고 이렇게 쪼록 하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저거를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이제 기본적인 2차원 그래프 그리는 방식을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보여줬으니까 대강 어떤 느낌인지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로 냅두고 그러면은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제가 이런 용어들 뭐 얘기하려고 사실 이걸 한 건데 피겨라는 용어가 있고 엑시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겨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창 하나, 창 하나를 우리가 피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엑시스는 뭐냐면은 이 창 하나에 여기 지금 이런 그래프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우리 엑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엑시스냐? 엑시스들이라서 엑시스가 된 거야. 무슨 소리냐? Y 엑시스, X 엑시스 여기 있죠? 이게 X축, Y 엑시스, Y축. 그러면 엑시스가 축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놈의 이제 복수형으로 써서 엑시스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랑 2차원 상에서는 지금 이거랑 이거 한 쌍으로 있으면은 지금 하나가 나오잖아. 이런 그래프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피겨 안에 있는 요 그림 하나를 우리가 엑시스라고 한다. 그래서 피겨와 엑시스의 개념을 일단 설명을 드린 거고,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거를 볼게요. 이것도 보면은 사실 제가 여기 출처를 달아놨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거를 싹 복사해서 여기 아무 이제 셀에다가 복붙하고 Shift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근데 이게 좀 글씨가 작으니까 이걸로 안 하고 이 PPT로 보고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잠깐만 살짝 일로 좀 옮겨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뭐 그냥 장난감처럼 대충 그리고 말 게 아니라 막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제 또 이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럼 각각을 지칭하는 용어가 뭐냐 그거를 알려주려고 이걸 그린 거예요. 이 사람. 보면은 요 위에 있는 게 일단 타이틀이고 그리고 이 엑시스에서 그러니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여기에 눈금들이 있잖아요. 눈금들을 틱이라 그래. 틱 일단 틱. 그리고 이 주요 눈금 여기 0, 1, 2, 3, 4 이렇게 주된 눈금들을 메이저 틱이라 그러고 주된 눈금들 사이에 이제 보조 눈금들을 마이너 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틱마다 눈금에다가도 이제 레이블이 붙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메이저 틱에 3이라는 레이블 붙어 있고 여기 2, 1 이런 게 이제 다 메이저 틱 레이블이고 또 마이너 틱에는 이제 레이블이 뭐 이쪽 Y축에는 지금 안 붙어 있는데 X축에는 또 붙어 있네요. X축에는 여기 마이너 틱 레이블이 붙어 있죠. 이런 것도 다 내가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다 조절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축 자체에 대한 레이블도 있고요. 여기 X축 레이블 여기 있고 Y축 레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X축이 뭘 뜻하는지, X축에 있는 값들이 뭘 뜻하는지, Y축에 있는 값들이 뭘 뜻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레이블이고
그 다음에 이 축 자체에 이제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쪽 실선 이런 식으로. 걔네들을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스파인. 스파인이 이제 척추라는 뜻인데 그래프에서는 얘네를 그래프의 척추라고 한다는 거고, 그리드라는 거는 여기 그리드가 있죠. 이 그래프 이 상에 있는 이런 격자무늬, 요걸 우리 그리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라인 앤 마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데이터에 따라서. 그래서 뭐 우리가 라인을 그린다면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라인 그리는 거고, 그 여기에 라인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한 그래프에 여러 라인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 여러 라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써주는 게 레전드 범위고, 그리고 라인이 아니라 그냥 점만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프상에. 그냥 이것도 사실 라인으로 안 하고 점만 찍을 수도 있어요. 여기 점 하나, 점 하나, 점 하나, 점 하나.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라인은 그 점들을 다 이어준 거고, 점들을 잇지 않고 그냥 찍어낸 거. 그거는 이제 우리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 하나하나는 우리가 마커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커. 그래서 사실 이 라인도 이건 선만 보여줬지만 이 선을 구성하고 있는 점들도 이 마커, 동그라미든 X가 됐든 여러 가지 형태로 마커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표시도 할 수 있고, 뭐 아무튼 그 라인상의 마커도 같이 표시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매플로리브라는 거는 어 그 내가 되게 내가 원하는 모양새로 나올 수 있게 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그냥 기본적인 이제 사용법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모든 경우들 모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이 조합들을 다 이제 가르쳐 주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 처음 이제 도입부에서 그냥 좀 해버렸는데, 왜냐면은 그냥 한번 보여주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요것도 이게 코사인 곡선이었죠. 이것도 지우고 내가 아까 새로 그린 코사인 곡선으로 바꿔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양쪽 이게 맞아야지 안심이 돼.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지금 여기 사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바꿀 거야. 이것도 우리 제가 아까 여기서 그렸잖아요. 이거를 좀 그냥 한 셀에다가 다 넣어버려야지.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나오는 거고, 얘를 나는 스크린샷을 하나 찍어서 강의 자료에다 붙여 넣어야지. 그리고 이것도 코사인 x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이거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이런 거 여러분들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도입부 영상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매플러리브의
매트플로리브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또 그 방식도 서로 다른 방식이 있어요. 이제 객체 지향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것과 아니면 제가 그냥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뭐 어떻게 다른 거고,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식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